51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저의 성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역 행렬의 필요 충분 조건 굉장히 많이 배웠죠. 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든지 그 행렬의 열벡터가 다 선형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볼까 해요. 이런 것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A의 열벡터들의 스팬이 Rn이 된다는 것이 A가 가역 행렬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단 A는 n차 정방 행렬을 말하는 거고요. 물론 트랜스포즈를 한 것에 디터미넌트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을 행벡터로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의 행벡터들의 스팬이 Rn이어도 A가 가역 행렬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건 따로 증명을 안 해드릴게요. 그럼 일단 A가 가역 행렬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 위의 명제가 성립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A가 가역 행렬이면 A의 열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을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A가 가역 행렬이니까 얘네들은 다 선형 독립이겠죠. 열벡터들은 선형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증명했던 거 어떤 Rn의 부분 공간 V에 대해서 V의 차원을 어떤 K라고 하면 K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를 모아놓은 집합 B는 V의 기저가 된다. 이걸 증명했었죠. 그런데 아래 n차원은 아래 n차원의 부분 공간이기도 하니까 이 V를 그냥 아래 n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의 차원은 당연히 n이죠. n차원이니까. 그러면은 V1부터 Vn까지 이런 선형 독립인 집합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 Rn의 기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집합이 이 위에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집합은 지금 기저예요. 기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기저의 스팬은 그 공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열벡터들의 스팬이 Rn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럼 이제 반대 방향도 증명을 해보죠. 이 A들의 열벡터들의 스팬이 Rn이 되면 이제 A가 가역행렬이다를 증명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의 열벡터들을 V1부터 Vn까지라고 하고 이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스팬 B가 Rn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Rn의 차원은 당연히 n 아닌가요? 그렇죠? n차원 공간이니까요. 왜냐면 Rn의 기저 중에는 스탠다드 유닛 벡터로 이루어진 이런 기저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체가 n개니까 차원의 정의 자체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내린 거였으니까 n개 맞죠. 그런데 만약 이 집합 B가 Rn의 베이시스가 아니라면 생각해보세요. Rn의 베이시스이려면 선형적으로 독립이어야 하고 두 번째, 스팬에서 Rn이 돼야 되는데 베이시스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둘 다 성립 안 하든지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성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집합 B의 스팬은 Rn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성립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선형 독립이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V1부터 Vn까지 중에서 어떤 특정한 원소 Vi가 다른 것들의 선형 결합의 꼴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A1, V1 이런 식으로요. A2, V2 중간에 Vi는 없어야 되니까 I-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i는 빼고 i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서 n까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vi를 이렇게 중간으로 하면은 여기 갈라지는 항이 생겨서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선형 독립이 아니었던 원소를 맨 마지막에 뒀다고 하고 그걸 v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vn을 선형 결합이었던 원소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이 위의 식은 무시하세요. 이렇게 잡아도 일반성을 잃지 않죠. 그런데 물론 vn 말고도 선형 결합인 원소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선형 독립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런 원소가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중 하나를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집합 B-를 이렇게 새로 잡아 볼게요. 이번에는 V1부터 이 선형 결합인 원소인 Vn을 제외한 Vn-1까지의 집합을 B'이라고 잡아 볼게요. 그러면 과연 스팬 B-하고 스팬 B하고 같을까요? 일단 확실한 건 이쪽에 속하는 건 알겠죠? 아니 왜냐면 이 스팬 B-에 있는 원소를 어떤 A라고 했을 때 이 원소는 어차피 스팬 B-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A1, V1, A2, V2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이 된다는 거죠, 원소가. 그런데 여기다가 0 곱하기 Vn이라고 하면은 A가 스팬 B의 원소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원소의 꼴을 가지고 있는 거는 스팬 B의 원소가 맞죠? V1부터 Vn까지의 선형 결합의 꼴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꺼낸 임의의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 집합이 여기 속하는 게 맞죠? 이런 거 이제 일일이 증명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도 속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 스팬 B가 스팬 B-에도 속할 것이냐? 이게 만약에 속한다면은 이게 이쪽에도 속하고 그 반대로도 속하니까 이 두 집합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스팬 B에서 꺼낸 임의의 원소를 B라고 하면은 결국엔 스팬 B라는 것 자체가 V1부터 Vn까지의 선형결합이라는 소리니까 이건 A가 아니라 B라고 할까요? B1 이런 식으로 선형결합의 꼴로 원소가 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위에서 Vn은 선형결합인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 Vn 자체가 V1부터 Vn-1까지의 원소들의 선형결합의 꼴로 나타날 거예요. 개수를 뭐라고 할까요? C1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우고 cn-1 vn-1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vn에다가 이걸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c1v1, c2v2.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식에 v에 n이 들어가 있나요? 이쪽 뒤에는 vn-1까지밖에 없고 여기도 v에 n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입해버리면서 vn이라는 원소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 식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vn이라는 벡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전개해서 v1은 v1끼리 묶고 v2는 v2끼리 다 묶고 이런 식으로 다 묶어버리면 그 v1부터 vn-1 앞에 붙어진 개수가 몇이 됐든지 간에 어차피 v1부터 vn-1까지의 선형결합이 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v1부터 vn-1까지만 사용해서 선형결합의 꼴로 표시된 원소는 스펜 B'의 원소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 원소 B는 스펜 B'에도 속하는 원소가 되고 따라서 이쪽에 속하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위에를 보시면은 스펜 B는 Rn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Rn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선형결합인 원소를 제외시키면은 어차피 집합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집합은 그대로 똑같다. 물론 아무 원소나 다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꼭 선형결합인 원소를 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원소가 한 개짜리 집합은 당연히 선형 독립인 집합이죠. 그러니까 B'에서 아직도 여전히 선형결합인 원소가 존재했다면 그것을 또 제외시키고 아직도 또 존재했다면 또 제외시키고 또 제외시키고 아무리 계속 제외시켜도 어차피 그 제외시킨 것들의 집합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선형결합인 것들만 계속 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외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선형 독립인 순간이 오겠죠? 극단적으로 계속 빼가지고 한 개만 남았다고 해도 결국 한 개가 남을 때까지 뺀다면 선형 독립인 거가 되잖아요. 근데 물론 한 개가 남을 때까지가 아니라 한 두세 개 남을 때까지 뺐는데 선형 독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더라도 어차피 한 개가 남을 때까지 빼면은 선형 독립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 결합인 원소를 계속 제외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선형 독립이 될 거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합을 B의 몇 다시일지 모르겠으니까 B의 알파라고 하면은 이것의 스펜은 어차피 유지가 될 거란 소리예요. 어차피 선형 결합인 걸 제외시켜도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이런 것들하고 다 똑같은 집합이 돼서 결국엔 얘도 Rn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B 알파는 선형 독립인 집합이죠. 우리가 선형 독립일 때까지 뺐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게 Rn의 베이시스라는 소리 아닌가요? 맞죠? 스펜이고 독립이니까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이 집합 B 알파의 원소의 개수는 n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선형 결합인 원소를 제외시키면서 점점 줄여왔던 집합이기 때문에 n보다 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Rn의 디멘션이랑 같은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B 알파의 개수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n보다 작다고요? 차원의 값은 n이었는데 n이 n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모순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집합 B가 Rn의 베이시스가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B는 Rn의 베이시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합 B가 베이시스가 된다면 베이시스란 말 자체가 이 원소들이 다 선형 독립이란 소리인데 V1부터 Vn까지가 다 선형 독립이라면 결국에 A의 모든 열벡터들이 다 선형 독립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A가 가역행렬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A는 가역행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 다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이것의 다른 정리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A의 열벡터들이 Rn의 베이시스이다. 이 말도 어차피 A가 가역행렬이 필요충분 조건이지 않을까요? 맞죠? 어차피 베이시스란 말 자체가 열벡터들의 스팬이 Rn이 된다는 소리니까요. 열벡터들의 스팬이 Rn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증명했던 것처럼 A가 가역행렬일 필요충분 조건이 되니까 이 말도 가역행렬일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이거 당연히 행벡터일 때도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강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다뤄보기는 했는데 솔직히 성질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라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은 전부 다 성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당연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기 차원이 어떤 n이라면 n개보다 작은 수의 벡터들이 모여서 그 자기 차원을 스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개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뭐 n-1이라고 해볼까요? v1부터 vn-1까지 있는 이런 집합 B가 V를 스팬할 수 있을까?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 n개보다 많은 벡터들이 선형 독립일 수는 있을까?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선형 독립일 수 있는 최대 개수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증명을 해줘야 되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자잘자잘하게 증명한 것들이 모여서 다 성질이 되는 거니까 사실 성질은 수없이 많겠죠. 그래서 내가 어라 하면서 의문을 가지는 명제들이 전부 다 자잘자잘한 성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미처 다뤄드리지 못했던 자잘한 성질들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서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은 제가 따로 강의를 찍어보기도 할게요. 여러분 오늘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할게요.